네, 안녕하세요. 오뽀입니다. 2021년 10월 2일 오후 11시 37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뉴스 브리핑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네, 10월 시장 재진입 모멘텀 확인 랠리 초기 단계. 네, AMB 크립토가 10월 1일 비트코인 가격 반등과 온체인 지표 개선 등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강세 시그널을 보내고 있으며 광범위한 시장 재진입 모멘텀이 함께 확인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미결제 약정과 현물 거래량이 균형에 가까워졌으며 시장에 적당한 수준의 레버리지가 존재한다고 진단이다. 미디어는 현재 비트코인의 예상 변동성이 시장의 실제 변동성보다 높으면서 랠리 진행 후 RV가 IV를 추월하는 지난 1년간의 시나리오에 따라 현재 비트코인이 랠리 초기 단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그냥 여러분 10월 달에 가격 올라간다는 소리입니다. 네, 9월 달 이더리움 채굴자 수익이요 24억을 넘겼다고 하네요. 이더리움 채굴은요 아시는 것처럼 그래픽카드 요즘 컴퓨터 그래픽카드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랐죠. 바로 그게 이더리움 채굴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만큼 수익률이 좋다는 겁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더리움 채굴 수익률이요 보통 원가가 지금 한 6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수익이 큰 거죠. 너도 나도 지금 채굴 산업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방송을 보다 보면은 어떤 기업들이 뭐 채굴 산업 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비트코인으로 하는 거지 이더리움 채굴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더리움 채굴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들, 중소 개인들이 많이 합니다. 네, 이더리움 고래들 전날 7.6억 달러어치 이더리움을 이체했다. 개인 지갑을 보낸다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요. 거래소에 물량이 없습니다.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거래소에 물량이 없다는 건 뭐죠? 던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차재기 해놓고요. 네, 걸어 잠궈놓고 물량량 보관하고 있겠다는 겁니다. 왜? 이 시장이 앞으로 엄청나게 상승할 거를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안 팔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예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현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온체인 데이터라고 한 게 뭐냐면요.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코인은요, 우리 일반적인 주식과 다른 게 뭐냐면은 주식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규모이고 자금력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최근에 돈을 어떻게 이동시켰는지에 대해서 분기별로 하는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거를 발표하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죠. 근데 코인 같은 경우는 이런 움직임이 모든 게 다 오픈이 됩니다. 그냥 100% 오픈이에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도표는 뭐냐면 이 전체 거래소의 비트코인의 물량과 비트코인의 가격을 비교한 거거든요. 검정색 선, 이 검정색 선은요, 비트코인의 가격이고요. 그리고 밑에 파란색 선은 거래소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그 양을 말합니다. 그 물량을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거래소에 가지고 있는 물량이 떨어질 때, 여기서 떨어질 때 가격이 올라가죠. 네. 거래소에 물량이 없으면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 보세요. 최근에 보세요. 여기 최근에. 비트코인 물량이 어떻게 빠졌는지 보세요. 비트코인 물량이 급락을 하게 되죠. 급락을. 근데 가격은요. 올라가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물량이 갑자기 늘어나죠. 비트코인 물량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이 떨어집니다. 검정색이 떨어지죠. 이런 식으로 디커플링이 나는 게 정상이거든요. 비트코인 가격과 거래소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은 디커플링이 나야지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갑자기 급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거는 비정상적인 움직임이라는 거죠. 코인이 거래량이 거래소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물량이 떨어지면 가격은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코인이 올라가고 있죠, 지금. 그런데 밑에 물량은 어때요? 오늘도 오히려 비트코인 물량은 빠졌습니다.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물량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지난 4월달, 5월달에 불장이었을 때, 비트코인 불장이었을 때 거래소가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 물량이거든요. 근데 이때 물량보다 지금 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예, 지금 공급량이 현저히 적습니다. 공급이 적으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요런 기본적인 상식을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고래들도 계속 물량들을 배로 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오늘 엑시 인피니티가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게 뭐 스테이킹을 출시했는데 12억 달러가 예치될 정도로 현재 큰 돈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스테이킹에 12억 달러가 예치됐다는 소리는 뭐냐면 그만큼 유통량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나오죠. 아르고. 네, 아르고는요, 이 채굴 기업입니다. 채굴 기업에서 비트메인으로부터 2만 대의 채굴 장비를 매입하기로 했다. 2만 대면요. 이거는 근데 얼마 전에 나왔던 기사 같은데 또 나온 것 같아요. 이 S19제 채굴 장비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대당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현재 아마 3천만 원대까지 가격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2만 대를 구매했다는 소리는 엄청난 돈을 투자했다가 6천억 정도 이상 투자했다는 소리죠. 그런데 이 채굴 장비는요, 지금 샀다고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설치를 하고 그리고 매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공장에서. 만들고 납입받고 설치하고 세팅하는데 최소한 1년이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투자를 한다는 거는 지금 당장의 수익이 아니라 1년 뒤, 2년 뒤에, 3년 뒤에 미래를 보고 투자한다는 거죠.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 시장이 매력적이라는 거고 아직도 먹을 게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여러분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적어도 2-3년 동안은 더 오래 갈 거라는 거.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요. 이 방송하면서 100번도 넘게 한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다 외워 가지고 술술술 나오네요. 여러분들도 이게 귀에 못이 박히게 들려야 돼요. 이게 세뇌가 돼야 됩니다. 아, 코인바는 괜찮다. 코인바는 괜찮다. 그래야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이게 나오죠. 엑시 인피니티는 시총 기준 세계 5대 비디오 게임 회사의 반열에 들어갔다. 1위는 블리자드, 2위가 닌텐도, 3위가 로블록스, 4위가 EA, 그리고 인피니티입니다. 그러니까 인피니티가 지금 최근 동안 이 2달 동안에 거의 5,000%가 올랐죠. 2달 동안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펌핑이 된 거예요. 근데 항상 말하지만 코인은 올라가면 떨어집니다. 네, 떨어지면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엑시 인피니티는 이미 너무 고평가됐다고 좀 보면 돼요. 실체가 있지만 그렇다고 실체가 뭐 EA라든지 닌텐도, 뭐 블리자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는 아닙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그 특징 하나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요. 아무튼 엑시 인피니티 대단하게 대단합니다. 하지만 지금 신규 매수는요,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후오비 글로벌 위아나 OTC 마켓 중단 예정. 예, OTC 같은 경우는 장외 거래였죠. 네, 장외 거래를 이렇게 후오비 글로벌에서 이거를 지원을 했던 거거든요. 그럼 OTC 마켓이 왜 필요하냐? 후오비 글로벌은 거래소잖아요. 거래소가 있는데 OTC 마켓이 왜 별도로 사용이 됐느냐? 그 이유는요,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럽니다. 보통 OTC 마켓 같은 경우는 큰 물량을 가진 고래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100만 개의 코인을 사고 싶어요. 그런데 100만 개의 코인을 거래소에서 사려고 하면은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 물량만큼을 구하기 위해서는 시장가를 위로 긁어야 되고요. 또 누군가는 100만 가의 코인을 팔고 싶어요. 그런데 이 코인을 거래소에서 팔게 되면은 가격이 턱락을 하겠죠. 시장가로 팔게 되면.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큰 물량들은 보통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오비 글로벌 같은 경우는 그동안 거래소는 금지됐지만 OTC 마켓 같은 경우는 활발하게 사용이 됐었거든요. 이번에 중국 쪽에서 제재가 일어나면서 OTC 마켓에 이 서비스가 중지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요. 후오비 글로벌에서 막으면은 디파이라든지 뭐 다른 OTC 아니면 P2P 거래, 개인과 개인과의 거래를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의미는 없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뭐 OTC 마켓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언급해 드렸습니다. 네, 지난 1시간 동안 트위터에 언급된 횟수 이더리움이 1위, 비트코인이 2위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보면 현재 많은 사람들이 어떤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어떤 코인을 궁금해하는지 볼 수 있죠.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요. 네, 우리 도지코인 항상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코인 가지실 분들요. 도지는 얼굴마담이라고 말씀드리죠. 예, 사람들이 비트코인은 몰라도 도지코인 알 정도로 비트코인보다 거의 더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도지코인은 유명합니다. 유명하다는 거는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도지코인은요, 한 번 정도는 자기 이름값은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네. 버진 갤럭틱 CEO가요. 예, 비트코인의 인터넷 최고 버전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금을 대체하고 있다며 앞으로 비트코인이 2만 달러, 2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 예측한 바 있다. 예, 보시면 여기도 뭐라고 그래요? 금을 대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지금은 가격에 대한 예측은 어렵다. 하지만 BTC가 금을 대체했다는 사실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항상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비교하는 비교 대상은 항상 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금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 이야기에 동의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았어요. 예, 비트코인은 금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게 올 초만 해도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요, 비트코인이 금을 대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근거로요. 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전에 금을 비트코인이 대처하지 못한다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였을까요? 금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일정하게 계속 올라가지만 비트코인은 언제든지 가격이 급락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금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해지 수단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어떤 달러에 대한 가치가 떨어질 때,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떨어질 때 안전 자산으로 사용하는 게 금이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언제든지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라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비트코인은 금을 대체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난 1년간에 비교해 보니까 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인가요? 15%가 됐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플러스 500%인가 됐다고 하죠. 400%인가 500%인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투자 가치로서는 금보다도 비트코인 훨씬 더 높다. 그리고 훨씬 더 안전하다. 훨씬 좋다. 뭐 이렇게 이제 인식이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들고 있을 때 가격적인 수익을 볼 수도 있지만 디파이라고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맡겨 놓으면은 거기에 대한 이자를 보통 7%에서 10%까지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누구한테 빌려줬다고 해서 거기서 이자 수익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금보다 비트코인이 더 안전자산으로 가치가 더 좋다. 그리고 안전자산으로 금을 선택하는 이유는 뭐예요? 어떤 큰 일이 터졌을 때 금을 가지고 있으면 금이 현금을 대신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금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어떤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자연재해가 오거나 했을 때 그 금을 어떻게 들고 도망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금을 가지고 아니면 금을 어디다 옮기거나 뭐 보관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어때요? 그냥 비트코인은 그냥 인터넷상에서 그냥 우리가 저장만 해 놓고 있으면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현금화를 시킬 수가 있고. 예, 현금화 시키는 것도 얼마나 편합니까?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많은 이 큰 부호들, 돈이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본인의 자산 중에 비율을 계속 높이고 있다는 기사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트코인이 이 규제 안으로 들어올수록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금을 대처하는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죠. 네, 그리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현재 뭐 금을 대처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보다는 인정하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뉴스 보시죠. 어떤 뉴스들이 오늘은 뭐 큰 뉴스들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네. 뭐 오전 방송에 얘기 드렸던 건데요. 캐나다 오프라인 암호화폐 스토어 오픈했다. 보통 우리들은 코인을 살 때 현재 그 업비트나 뭐 빗썸이나 코인원 같은 곳에서 인터넷으로만 코인을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코인을 사고 싶어도 인터넷을 못해서 또는 스마트폰을 못해서 매수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주위에 있는 뭐 지인들로부터 비트코인 좀 사달라고, 어떻게 하는 거냐고, 나 좀 투자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받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오프라인 이 거래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캐나다에서 오프라인 암호화폐 이 거래소 스토어가 생겼고요.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서 그 자리에서 현금이라든지 신용카드라든지 아니면 계좌이체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요게 여러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현상이라는 원래 이게 홍콩 쪽에 있었거든요. 홍콩 쪽에도 이렇게 해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국내에서 김치 프리미엄이 많이 붙잖아요. 예, 김치 프리미엄이 많이 붙으면은
요게 상당히 유용하게 작용을 합니다. 2017년도에도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그때 김프가 50% 60%까지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비트코인이 5천만 원 하면 한국에서 1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국 사람들이 현금을 최대한 가지고 홍콩으로 넘어갑니다. 홍콩에는 오프라인 거래소가 있으니까. 홍콩에서 우리가 은행 계좌는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이용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홍콩 가가지고 5천만 원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비트코인 하나 산 다음에 거기서 바로 한국에 있는 거래소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판매하면 1억이 생기잖아요. 그럼 홍콩 한번 갈 때마다 5천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5천만 원을 가가지고 명품 쇼핑 싹 하고 들어오는 거였거든요. 그게 2017년도에 진짜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캐나다도 생겼기 때문에 뭐 여유 있으신 분들은 뭐 캐나다까지 놀러 가셔가지고 비행기표, 뭐 여행비 뭐 이런 거 다 뽑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김프가 많이 생기면요, 뭐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물론 이게 외환거래법 위반이 될 소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액을 우리가 법적으로 인정된 한도 내에서 그리고 신고를 하고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요거 악용은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었다. 또 과거에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지만 이거 신고하고 나가면 괜찮아요. 신고하고 나가면. 자기가 얼마 갖고 나가는지 다 신고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하튼 뭐 그런 적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뭐 그리고 이거 리플 같은 경우가 어저께도 그 가격 좀 올랐는데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락업이 됐죠. 6억 개의 리플이 락업이 됐다. 락업이 됐다는 것은 물량이 풀리는 게 아니라 물량이 갇히는 겁니다. 유통량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거 가지고도 리플에게 있어서 가격적으로 약간 호재로 반영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어저께 리플 같은 경우는 그 SEC와 합의했다라는 이 소식이 있었죠. 근데 그게 이제 오보라는 이제 발표가 다시 있었죠. 근데 보통 그렇게 그 가짜 뉴스가 터지잖아요. 그럼 가격이 올라간 다음에 그게 가짜 뉴스라는 게 밝혀지면 가격이 폭락을 하거든요. 근데 리플 같은 경우는 가격이 폭락을 한 게 아니라 가격을 버텨주죠. 그 이 얘기는 뭐냐면 어제 나왔던 뉴스가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SEC와 리플이 분명히 서로 합의할 의사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현재 협의하는 과정 중이지 않을까? 그리고 협의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 내용이 약간 밖으로 새가지고 기사가 먼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공식적으로 부인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협의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직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격이 폭락하지 않은 거 보니까 리플은요 분명히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비트코인 관련된 오늘 나왔던 뉴스들을 살펴봤는데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뉴스들은요, 개인의 생각이고요, 개인의 해석입니다. 네, 그래서 어디까지나 투자하시는데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뉴스 브리핑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끝입니다.